이번 시간에는 자바 기본문법 실습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문법에 대해서 잠깐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보았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문에 대한 문법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선 if, else문이라는 것은 if하고 가로하고 어떤 조건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 true, 즉 참이면 요 중괄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요 else 다음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if, else, if, else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거는 if 다음에 조건식 1일 첫 번째 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참인 경우에는 요 다음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들이 실행이 되고요. 만일 거짓인 경우에는 또 else if라고 해서 또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조건식 2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두 번째를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자, 그래서 지금 표시가 여기까지 안 돼 있지만 계속 else if 하면서 계속 또 물어보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속 물어봤던 내용들이 다 참이 아닌 경우면 마지막에 else에 있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문장들이 실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중첩 if문이 될 텐데, if문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if 문장 안에 또다시 if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if 조건식 물어보고 만약에 참인 경우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if문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조건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참인 경우에는 또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한 것이고, 거짓인 경우에는 여기를 또 실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if, else문과 유사한 형태대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스위치하고 특정 변수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이 만약에 요거라면, 자, 케이스 요 값이면, 케이스 요거 값이면 이라고 해서 그 값에 따라서 각각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요 스위치문 전체를 벗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로 계속 물어보는 이 값이 다 아닌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라고 해서 다시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구조가 조건문에서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봤던 교수님이 if, else문과 스위치문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왼쪽에 if, else문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math.random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실제 요 num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는 1부터 6까지 랜덤하게, 즉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if num이 만약에 1이라면 뭐 1번이 나오는 거고, 만약 아닌 경우에 else if에서 또 물어보죠. 2냐, 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else if num3냐, else if num4냐, else if num5냐 라고 해서 쭉쭉쭉 물어보고, 마지막에 위에서 물어본 것 중에서 하나도 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있는 else문이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스위치문으로 딱 생각을 한다면, 스위치문에서도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임의의 숫자 나온 것을 num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다 넣어놨으니까, 자, 스위치하고 요 num이라고 써서 이 nu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케이스 1이라면
1번이 나왔습니다 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버리고 2면 또 2가 나왔습니다 하고 브레이크로 빠져버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실제 if, else, if, else문과 스위치문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을 서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실제 스위치문으로 만들 때는 제약상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실제 물어보는 그 대상의 그 대상 자체가 변수 하나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은 지금 예제에서는 정수형 값이지만 실제 문자 하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별로 물어볼 수 있는 그 변수 자체가 한 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if, else, if, else, if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예제에서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뭐 다른 변수에 있는 값을 물어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if, else, if, else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은 구조가 비슷하면서 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산자 부분이 될 텐데, 연산자는 교수님이 저번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심적으로만 여러분들 보고 보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산술 연산자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 썼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요 연산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연산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산술식에서도 쓰지만 문자열 두 개를 서로 연결해 줄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연산자. 자, 대입연산자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꼴 하나 있는 것만 쓰라고 했어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복합연산자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꼴이라고 하는 대입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 붙으면 일씩 증가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에 이런 연산자가 붙으면 그 식 중에서 가장 먼저 하라라는 얘기고, 뒤에 붙으면 그 식을 다 끝난 다음에 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같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꼴 두 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꼴 두 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느낌표와 이꼴을 쓴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등호, 부등호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본 건데 이제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 그래서 요거 %라고 얘기해요. 문자로는. 근데 %두 개가 붙으면 우리가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이프라고 하는데 파이프 두 개를 붙여서 파이프 OR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교수님이 그랬죠. 요 %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 하나를 써도 동일한 의미이긴 한데 개발자들은 대부분 %라는 거 두 개를 써서 AND 연산자로 사용하고 파이프 두 개를 써서 OR 연산자를 쓰는 게 습관적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씩 쓰라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논리 연산자인데, 자,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개 있어서 AND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양쪽에 있는 두 개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화 연산자라고 하는 오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시험 문제에 있던 1부터 100까지 3배수이면서 5배수인 수라고 문장이 되어 있으면 실제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연산자를 어떻게 써야 하냐면 자, 이면서 그랬으니까 and의 의미죠. 그죠? and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3배수이니까 실제 그 값을 %3, 즉 나머지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0이면 3배수죠. 자, 그 다음에 또 5배수도 마찬가지 %에서 5해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즉 5배수이냐 물어봤고 여기 이면서라고 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and예요. 자, 두 개가 다 참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nd 연산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또 3배수 또는 5배수인 수라고 했으면 자, 3배수는 3, 6, 9 이렇게 나가겠죠. 5배수는 50, 50, 15 이렇게 나갈 거고 자, 그러면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3배수인 수하고 5배수인 수하고 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와 연산자인 파이프 두 개를 써서 5와 연산자를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는이라고 이렇게 한글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나. 그죠? 이거나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오화 개념, 즉 오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복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복문은 크게 준비 3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포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장에 화일문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두 화일문이라고 하는 3개의 형태의 어떤 그 반복문 구조가 있어요. 자, 그럼 포문을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포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준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1개, 2개, 3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곳을 초기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화식. 통상 이제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이렇게 숫자를 플러스 시켜주는 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복할 때 맨 처음에 한 번만, 이 반복에서는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조건식이에요. 자, 물어봐서 이 조건이 여기에 참이면 실행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그래서 이 반복이 항상 이 조건식을 물어보고 참인 경우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증감식은 통상 우리가 포 문장을 돌릴 때는 실제 증감식은 계속 플러스 1 계속 한 개씩 증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즉 플러스를 붙이겠죠. 아니면 한 개씩 감소하거나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감식을 이용해 갖고 실행하는 구조가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수님이 예제를 프로그램을 하나 갖다 놨는데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계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수 타입으로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배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만났어요. 포를 만나서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부터 쭉 100까지 다 더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초기화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int 정수형으로 i equal 1이라고 해서 선언을 해주고 실제 1이라는 값을 i에다 넣어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반복이 첫 번째 이 초기화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i가 10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처음에는 지금 1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했을 땐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반복이 실행되면서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0이었으니까 0에다가 플러스 i는 1이니까 즉 처음에 첫 번째 반복에는 썸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번 반복이 올라가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증감식이 어떻게 됐죠? 플러스인데 뒤에 붙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식을 다 실행하고 여기 내려간 다음에 여기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반복을 돌아서 두 번째 갔을 때는 요 i라고 하는 값이 2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가 되어 있으니까 또 반복 내려가서 이번에 썸은 1인 상태고 i는 2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0까지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100이 i가 100이 돼 있는 상태에서 딱 가서 딱 보니까 이제 100이었죠. 그럼 100보다 작으니까 실행했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i가 얼마가 돼 있죠? 101이 돼 있죠. 그래서 101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빠져서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합계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일문이에요. 화일문은 앞에서는 우리가 반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복의 횟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건식에서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물론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 따라서만 계속 반복을 해라 라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화일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일문은 화일 다음에 가로하고 어떤 조건식을 넣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와요. 또 조건식 또 물어봐요. 참이면 또 실행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그래서 계속 참이면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다가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바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구조가 화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100까지 더해서 합계를 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화일문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본다면 여기 예제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여기다 또 써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되니까 정수형으로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합계를 저장할 방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00까지 계속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1부터 100까지 그 모든 반복을 하지 않고 얘를 돌린다면 변수를 100개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그 줄수가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수를 계속 증가시키는 변수를 하나만 여기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i를 초기값을 1로 만들어 준다면 계속 i 플러스 시키면서 증가시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int i는 1이라고 해서 먼저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일문 들어와서 i가 100보다 같거나 작으면 계속 반복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i는 1부터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썸은 0이니까 0 플러스 1 해갖고 여기 2가 들어갈 거고 또 i 플러스해서 i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돌면서 1부터 100까지 계속 더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1이 되면 쫙 올라갔더니 실제 이 조건에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출력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화일문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화일문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이 화일문에서는 항상
딱 들어가서 반복하기 전에 먼저 조건식에서 물어보죠. 물어보고 참이면 실행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반해서 두 화일문인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한 번은 실행해요. 자, 한 번은 딱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화일에서 조건식에서 물어봐요. 자, 물어봐서 참이면 또 실행하고, 참이면 또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한 번 먼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화일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요 프로그램이 예제가 돼요. 자, 앞에 뭐 sum하고 i 정의해 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sum에다가 sum 플러스 i 해갖고 맨 처음에 더해 주는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i 플러스니까 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2를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3을 더해주고 쭉쭉쭉 계속 돌아요. 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이 됐어요. 플러스에서 쫙 가서 100이 됐어요. 100까지 더했어요. 그 다음에 쫙 내려오니까 100일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10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하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쫙 반복을 안 하고 다음으로 빠져갖고 정상적으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컨티뉴문이 있는데 이 반복문에서 이제 그 반복문 밑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다음 반복을 하라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컨티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포문인 경우에는 컨티뉴를 탁 만나면 이 반복문에 있는 뒷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샥 넘어가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화일문이나 두 화일문에도 마찬가지 컨티뉴를 만나면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이건 반복문을 통해서 and와 or와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쓰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면 반복문 for를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3배수이면서 뭐 반대로 또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3배수이면서 5배수인 숫자의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절차적으로 좀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차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들여야 됩니다. 자, 먼저 절차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합계 저장용 점수살 변수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앞에서 1부터 100까지 합산을 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어딘가 방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니까 그 변수를 하나 정해 주는 것을 첫 번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하겠죠. i는 1로 선언을 해주고 i가 100까지, 그 다음에 i는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계속 2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의미로 절차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복 안에 들어가서 반복 안에 이제 반복마다 실행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2.1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즉 3배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5배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AND 연산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3배수이면서 5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면 실제 합계에다가 더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복이 다 끝나면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규약을 해서 썼는데, 여기서 이 절차에 대한 표현들은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옮길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기 쉽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제 좀 작성을 할 때 약간 구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수님이 지금 보면 2, 2.1, 2.1.1이라고 해놓은 요건 다 이렇게 블록 개념으로 요 안에서 이루어지고 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또는이라고 만약 붙여서 3배수 또는 5배수 아니면 3배수이거나 5배수라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3, 6, 9 이렇게 나가고 5, 10, 15 나가는 이 숫자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처럼 5와 연산자를 쓰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쪽 교수님이 여기다 프로그램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절차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합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정수 타입으로 sum equal 0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or하고 i는 1부터 10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그 다음에 i는 1씩 증가를 해라 라고 하는 계속 반복문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이 안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3배수이면서 5배수니까 if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i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전부 다 AND 연산자로 묶어주면 3배수이면서 5배수인 경우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참인 경우를 뽑아내서 실제 그것에 대한 합계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는 이라고 붙였으면 아니면 뭐 이거나 라고 붙였으면 여기 보면 AND 연산자 대신에 OR 연산자를 붙이면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첩 포문을 이용해 갖고 구구단을 합계를 구하는데 우리 이제 구구단 합계를 구하는데 이때 홀수단이나 또는 짝수단만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포문 두 개를 사용해서 먼저 홀수단의 총 합계를 구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합계 저장용 절차를 먼저 생각하면 합계 저장용 정수 타입의 변수 정의하는 거는 당연히 맨 처음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우선 단 형태대로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구단은 뭐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가니까 자, 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2부터 선언해서 9까지, 그 다음에 m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단반복을 먼저 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홀수단에 대한 합계만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m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즉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3, 5, 7, 9 이렇게 조건이 되겠죠. 인 경우면 즉 홀수단이면 이 안에 또 반복을 집어넣는 겁니다. 반복을.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숫자 반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n으로 해서 1로 선언하고 9까지 그 다음에 n은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또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썸에다가 실제 단 곱하기 숫자라고 하는 이 값을 가로를 쳐서 계속 더해주면 실제 3단이 돌아가면 3단에 대한 합계가 여기 누적이 되고 또 다음 돌아와서 5단에 대한 부분이 돌면 5단에 대한 합계가 또 누적이 돼서 실제 정상적으로 홀수단의 합계들이 다 모여지도록 프로그램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뭐 짝수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짝수단이라고 하면 자, 똑같은 구조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짝수인 경우만 이렇게 돌도록 하면 실제 짝수단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면 자, 총 합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수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선언을 해주고
자, 먼저 이제 단 반복을 한번 시켜야 되니까, 자, m은 2부터 9보다 각각만 작을 때까지 돌리면서 m은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계속 단 반복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홀수단의 총 합계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단을 나누기 퍼센트 2니까 나누기 2 했을 때 만약에 1이면 즉 홀수라는 얘기죠. 자, 홀수인 경우에는 다시 1부터 9까지 숫자 반복을 시키는 거죠. 숫자 반복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단 반복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 또 다시 숫자 반복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끝나게 되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홀수단의 합계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짝수단의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조건식의 요 내용만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기본 문법에 보면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이게 이제 기본 문법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